에스더입니다. 지난 저의 방송의 주제는 한중일의 국제코민테른 연합의 정체를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공감을 해주시고 이런 증거들을 방송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너무 비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김정민 박사와 함께 지난 1년간 방송을 함께 보면서 같이 기사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왔던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자, 이 퍼즐 조각, 이 보도자료가 나타내는 퍼즐 조각이 얼마나 결정적인 퍼즐 조각인지 아마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라는 것은 정부가 쓴 자료입니다. 물론 정부가 썼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썼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응? 덱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거다.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느니 이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내가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덱들은 세상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바라볼진 몰라도 이 세상은 당신들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지 않는다. 이 세상은 사악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고자 하는 덱들의 깨끗하고 맑은 마음은 제가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 틀렸다. 분석이 다 틀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군, 적군 이런 거 명확한 사람입니다. 중도, 중립, 평화, 특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이렇게 훈수 두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거는 훈수 둘 때는 하는 말이고, 실전에서 싸울 때는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칼을 찌르기 위해서 자세를 잡고 있는데, 나는 그래, 이거를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야, 니네 둘 다 좀 사이좋게 지내봐, 이렇게 말하다가는 그냥 옆에서 한 대 맞는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훈수 두다가 옆에서 한 대 맞지 마시고, 한 대 맞고 징징대지 마시고 그냥 훈수 둘 거면 그냥 입 다무세요. 제 방송의 컨셉은 전사 컨셉입니다. 전사 컨셉, 싸움꾼 컨셉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영웅놀이 하려고 지금 이런 거 방송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인기 좀 끌어보려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싸우려고. 싸우려고. 도대체 아무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자점은 자점이라 그렇다 쳐. 우점들은 왜 그러는 건데? 우파들은 왜 그러는 건데? 맨날 태극기나 팔고 박근혜나 팔아가지고 지들이 다 애국자야. 좋다고 박근혜 팔 땐 언제고, 박근혜 팔아서 구독자 늘리고 사람들 인기 끌고 할 땐 언제고, 나중에는 박근혜 뒤통수 치고 앉아있고, 이런 인간들, 이런 정치인들, 이런 언론인들 한두 명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놓고 우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파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그게 우파입니까? 그게 우파냐고. 자좀이지. 자좀보다 더 나쁜 놈들이지.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빨갱이, 조선족, 짱깨, 좌좀 알밥이나 이 위선적인 우좀 알밥들은,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이 댓글을 달게 되면 모두 다 댓글 알밥으로 간주를 하고 이 쌍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나 사람의 언어를 쓰는 거지, 이 좀비들, 우점 좀비, 좌점 좀비, 이 개 돼지들한테는 그냥 개 돼지 수준에 맞는 언어로 대화하는 거니까 니들
너무 징징대지 마. 욕한다고. 알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강자에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언론 갑질을 하는 우파, 위장 우파 있죠? 그죠? 그 집단에서 자꾸 이렇게 자기 밑에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저한테 딴지를 걸고 하는데, 저는, 강자에겐 강하게 나갑니다. 특히 남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언론 갑질, 저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보도자료 출처를 밝혀라. 에스더 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금융위원회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있고 밑에 보도자료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 제29기 제2차 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 결과라는 이 게시물을 클릭을 하시면 이 옆에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첨부 파일이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있고요. 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총 6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서 직접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서두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떤 현상을 보고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아주 다양하고 방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을 때만이 가장 현실에 가까운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비를 거는 댓글 알밥들은, 시비를 거시는 분들은 그러한 백그라운드 지식을 다 무시하거나 혹은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단편적인 사실 하나를 보고도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증거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악플을 다시는데, 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증거 부족이 아니다. 덱들의 머리가 나쁜 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 나쁜 덱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서두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자금세탁방지기구 29기 2차 총회 두 번째 안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안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논의 주제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1차 총회입니다. 1차 총회에 이어서 이번 2차 총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성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작년에도 이 총회에서 가상통화 자금 세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송금 문제가 2018년도 2월 달에 갑자기 발생한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미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송금 문제로 주시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몰랐다. 2018년도 2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라는 사실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이미 전 세계에 소문이 다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자금세탁 방지기구, 여기 보이시죠? 2017년 10월 29일에 개최를 했었던 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 1차 회의자료, 자,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 역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같은 보도자료 폴더에서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1차 주요 논의 주제 4가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북한, 이란을 자금세탁 방지기구 제재 대상인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유지한다. 둘째,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그리고 3번, 자금세탁 방지기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4번. 타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기준 이행평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2019년에 평가받을 때 잘하자. 이런 4가지 주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의 결과 내용은 1차와 2차가 다른 내용을 논의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다시피 이번 2차 보도자료를 보면 2017년도 10월 총회 이어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래서 1차 총회와 2차 총회 내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막 지루하게 강조를 하냐면 또 말꼬리 잡는 좀비분들, 좌점우점 좀비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총회 2차 총회 자료 어디에도 보도자료 어디에도 북한이란 단어가 없지 않느냐.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뿐인데 너무 그 논리적 비약, 왜곡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시비를 거시죠. 악플을 달고. 내가 서두에도 길게 말을 했지만 니들이 머리가 나쁜 거라고. 댁들이 머리가 나쁜 겁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응? 이렇게 1차와 2차의 총회 자료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대상 국가가 어디입니까? 주요 논의 주제 1번에 써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이란이다. 북한과 이란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러한 것들을 왜 하는 겁니까?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을 대상으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과 이란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써 있어?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복습을 한번 하고 갑시다.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설립 목적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차단. 자, 이게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설립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돈줄을 차단하겠다. 응? 테러 국가들의 돈줄을 차단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특히 아래 별표를 보시면 북한과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야, 정밀 금융 제재, 핀포인트 금융 제재. 야,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는 이 제재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합니다. 지금 명확합니다. 제재의 대상 누구냐? 북한과 이란이다. 목적이 뭐냐? 돈줄을 차단하겠다. 자, 여러분, 제가 아직도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겁니까? 응? 내가 보기엔 네가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말투를 보니까 먹물을 오지게 먹은 기자의 더러운 스멜이 난다? 정규제가 보냈나? 준표가 다구리 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네가 좀 지연 사격 좀 해. 그래서 왔니? 자, 우리 팩트폭격 에스더 방송에 특별 게스트 한 명 추가되었습니다. 김한주 동생.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펜앤마이크의 홍준표 기자. 자, 이 친구가 하는 이 김한주 동생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가 하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비판이고 내가 하는 거는 논리적인 비약이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정규재가 김정희 박사와 토론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떠한 그 반론의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매도했던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한주라는 친구의 말투를 보면 참 많이 정규제스럽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unblind하게 서포트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줍지 않은 영어를 섞어서 영어 단어를 섞어서 하는 저런 말투는 정규제가 쓰는 말투 아닙니까? 그죠?
제가 수천 개의 댓글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런 식의 화법, 영어를 섞어 쓰면서 잘난 척하고 위선적인 화법으로 딱 정규제 말투죠. 내가 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 네가 하는 건 음모론. 자, 이런 언론 갑질적인 사고방식으로 글을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명 있었네요. 그 홍준표 기자하고 김한주. 김한주 동생, 너까지 둘이야? 참, 여러분 오늘의 특별 게스트 김한주 동생이었습니다. 정규제로 추정되는 김한주 동생이었습니다. 오늘 준표 동생 내가 출연 못 시켜줘서 미안하네. 다음엔 꼭 출연시켜줄게. 아이고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매회 걸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는 게 좀 지루하고 지겨우시죠? 이해해 주십시오. 저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들떨어진 애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기자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머리가 나빠요. 자, 그래서 반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설립 목적이 뭐다? 북한과 이란 등 테러 국가 및 테러 조직에 대한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에 대한 정밀한 금융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난 1차 종회에서는 북한과 이란이 자금 세탁 제재의 대상이며 자금 세탁의 방법으로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이 사용되어 무기 자금으로 공급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총회의 보도자료에 북한이란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2차 총회의 내용은 1차 총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절대로 논리적 비약이 아니다.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악플을 다는 니들이 머리가 나쁜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8년도 2월 7일 나온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단독 보도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한국 측에게 북한의 가상통화 돈 세탁을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으로 달러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북한의 자금 세탁을 차단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은 국내의 가상통화 실명 거래 현황도 집중 파악했다. 미 재무부 맨델커 차관이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 증거가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니네는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그랬더니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현황 자료를 제공받았다. 즉, 우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할 거야. 자, 이런 자료를 준 겁니다. 자, 그러나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죠. 가상통화 실명제 할게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 내용은 맨델커 미 재무부 차관이 니네 북한이 한국에서 자금 세탁을 한 뒤에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한 뒤에 그 돈이 북한으로 갔다며 하는 증거를 딱 들이댄 겁니다. 한국에 와서. 근데 그래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조금만 기회를 줘. 우리 곧 가상통화 실명제 할 거야 하고 무마시킨 겁니다. 한국 측에서. 자, 맨델커가 미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라온 이유는 자료 달라 날라온 이유는 북한이 해외에서 해킹한 가상통화를 대한민국의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거나 또 대한민국에서 해킹한 가상통화를 제3국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포착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딱 걸렸다는 거죠.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공조를 통해 평양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를 돈줄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맨델커 차관이 저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맨델커 차관이 돌아간 바로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해 3월부터 201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과 호주 간에 미등록된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했었던 불법 외환 거래 약 5천억 원 규모의 그 돈인데요.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같은 시기에 즉 2017년도 12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호주 경찰이
북한 미사일 부품을 중개한 한국계 남성을 검거를 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국과 호주 간에 불법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거래가 있었고 또 같은 시기에 호주에서는 북한 간첩이 북한의 무기를 밀거래하는 그런 간첩을 검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그 타이밍상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여주는데요. 북한의 가상통화 해킹과 자금 세탁에 대해 미국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멘데커 차관은 지난달에 일본, 중국도 잇따라 방문해서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영길 등 북중 접경지대에서 북한의 해킹 부대가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에 관련 제재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 송금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이 3국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공산국가니까 빨갱이들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조총련 계열의 공산당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한중일 국제 코민테른이 연대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6년도 촛불 집회 이걸 일으킨 주범들이 이렇게 한중일 국제 코민테른 연합이 만든 작품이 이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 좀 보십시오. 이렇게 북한의 가상통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한미 공조를 한다는데 한국이 지금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를 줬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자료를 줬다 이런 내용 없어요.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자료 달라고. 근데 법률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니 언제 미국에서 물론 법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법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를 내놔야죠.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기레기들이. 마치 뭐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썼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자료를 줬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관련 자료를 줬느냐 이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달라라고 요청을 받는 원인에는 북한이 자꾸 해킹을 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돌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북한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해킹 부대가 문제면 해킹을 못하게 막으면 되지. 왜 계좌 자료 달라고 합니까? 미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해킹 부대가 문제면 해킹 부대를 없애면 되는 거지. 여기 미국에서 한미 공조를 요구를 할 때 해킹 부대, 해커를 어떻게 제거해 달라 이런 요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심플합니다. 자료 달라. 아니 그냥 심플하게 자료만 주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실명제를 하겠다,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막 썰레발을 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측에게 사이버 해킹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치네 진짜. 제가 지금 6시간, 7시간째 앉아가지고 자료 보고 영상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막 지금 제가 지쳐가지고 좀 목소리가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좀 제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로 나온 영상물 자체는 한 2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이지만 제가 진짜 이거 영상 하나 만드는데 자료 조사하고 읽고 분석하고 만들고 정말 그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몰라. 나도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친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저도 진짜 할 만치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왜냐면, 하도 못 알아듣는 머리 나쁜 기자애들이 자꾸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자꾸 저보고, 지가 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고, 내가 하는 건 음모론이다. 이러니까. 갑갑해서 제가 오늘은 좀 많이 갑갑한 마음으로,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지들은 합리적이라는데 증거가 없어. 반론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안 갖고 와.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진도는 반 페이지밖에 못 나갔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박사님 돌아오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논의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미국에서 달라는 관련 자료는 한국에선 왜 안 주는 거냐? 거기까지 자,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